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그 세 번째 시간 3종 신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종 신기는 1편과 2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황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세 가지 보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천총운검, 칼이죠. 천총운검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동거울, 야따노 가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곡옥, 이거는 야사카노마 가타마. 이렇게 이제 일본 발음이 어렵긴 한데요. 칼과 청동거울과 곡옥, 보물, 옥으로 만든 보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삼종신기의 기원은 일본의 건국신화에 있습니다. 일본의 건국신화는 오늘날 일본의 국기에 가운데 빨갛게 그려져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그 중심입니다. 일본의 건국신화는 이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 그리고 가미라는 천상의 여신 아메노우즈의 노미코토, 이렇게 세 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나 봅니다. 일명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고 분란을 많이 일으켰는지 이 스사노의 행패 때문에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고, 태양이 동굴에 숨었으니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고 암흑전야가 되는 거죠. 그러자 세상은 이 아마테라스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밝혀줄 것을 원합니다. 스사노도 마찬가지고 가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둘이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의 하나가 바로 이 천상의 여신인 가미가 아주 유혹적인 춤을 동굴 밖에서 추면서 아마테라스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마테라스는 밖에서 여러 가지 축제, 그 페스티벌이 열리니까 동굴 문을 열고 살짝 쳐다보다가 뜻밖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뭇가지에 걸린 곡옥과 옥으로 만든 보물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은 청동 거울에 비춰진 아마테라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혹이 되어서 결국 아마테라스는 세상에 나오게 되고, 세상에 나온 아마테라스로 인해서 세상이 개벽하고 천지창조가 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일본 건국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건국 신화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니닉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 니닉이라는 신이 지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 건국 신화가 단군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오듯이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지상에 관심을 갖고 지상을 경영할 것을 관심을 갖자 이 아마테라스 여신이 이 세 개의 보물을 주어서 니니기를 지상에 내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천손강림, 다시 말해서 신의 자식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지상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천손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니기는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진무라는 자신의 손자에게 이 삼종신기를 주면서 지상을 다스릴 것을 여러 가지로
코치를 내줘서 지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진무가 니니기 손자이면서 일본의 전설적인 초대 천왕입니다. 진무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진무 천왕이 일본 황실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신화는 이 시기를 BC 66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는 시기가 대략 BC 100년 전부터 10년 이 정도, 한 5, 60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황실의 족보를 만세일계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시간을 정할 때 아마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한반도보다는 그 연원이 더 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BC 660년까지 시간을 늘려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시작인 백제, 백제의 시작인 부여, 부여의 시작인 또 그 너머의 북방 기마민족의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서 자신들의 신화를 660년까지, 서기 전 660년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 내려온 이 삼종 신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여곡절이 이제 BC 30년경에 스진 천왕 때에 와서 첫 번째 우여곡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진 천왕은 삼종신기가 너무 효염이 대단해서 경외심도 느꼈지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신기의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품인 삼종신기는 아주 은밀한 곳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복제품들을 전시를 하거나 황실의 어떤 그 의식에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스인인 천왕은 거울과 칼을 신궁에 갖다가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의 경우에는 2세 신궁에 갖다가 보관을 하게 하고 칼의 경우에는 아스타 신궁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은 황실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울을 걸어놓고 재관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할 때 그 거울 앞에서 하는 그런 의식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제품의 영향은 이후 800년 동안 또는 오진의 난해를 전까지 일본 전국의 어떤 정통성 싸움, 황실의 정권 다툼에 이용되는 그러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삼종신기 중에 하나인 검, 천총운검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구름을 모으는 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천총운검이 아스타 신궁으로 옮겨졌는데 지난 2강에서 말씀드린 야마토 다케루 일본 무존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아스타 신궁으로 찾아가서 이 천총운검을 자신의 고모가 당시에 아스타 신궁의 주지였는데 이 천총운검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화공이 있자, 여러분 왜 산에서 불이 나면은 불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잔디나 나무를 미리 깎아서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데요. 바로 이때 이 야마토 다케루가 이 천총운검을 가지고 풀들을 베어서 화공을 막았다라는 의미에서 초치검이라는 이름을 후에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 근초고 왕을 설명할 때 왜 구산하기의 검이 초치검인지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실 보물들이 황실의 전통성과 정치적 격변에 따라서 상당히 순환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80년에서 1185년까지 발발했던 일본에서는 겐베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립 세력은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라는 두 가문이 정치적으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이라 가문은 당시의 안토쿠 천황을 지지를 했고, 미나모토 가문은 모찌히토 황자, 다시 말해서 안토쿠 천황의 동생인 모찌히토 황자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제 모찌히토 황자가 안토쿠 천황의 황권에 도전하게 되는 셈이죠. 미나모토 가문의 그 힘을 얻어서. 그런데 이때 이 삼종신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안토쿠 천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천황가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 계보를 잇는다는 증표로 삼종신기를 안토쿠 천황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문은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단노우라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단노우라 해전은 1184년 4월에 지금의 시모노세키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투 초반기에 유리했던 다이라 가문이 전투 막바지에 가면서 해류가 변경이 되자 미나모토 가문에게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안토쿠 천황의 나이가 8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안토쿠 천황의 외조모는 당시에 갖고 있던 두 가지 삼종신기 중에 두 가지 신기, 즉 칼과 고곡을 가지고 상대방인 미나모토 가문의 모치토 황자한테 이 신기를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칼을 옆에 차고 고곡을 품고서는 바닷속에 투신을 하고 맙니다. 그만큼 전쟁엔 지더라도 황실의 보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정통성까지 줄 수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다행히 고공은 나중에 인양이 되지만 이때 당시 바다에 빠진 검은 초치검, 청촌운검은 찾질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 검이 모조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이게 진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겐베이 전쟁의 단노우라 해전에서 초치검이 바다에 빠진 다음 인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위 정권의 정당성을 황실의 보물인 삼종신기가 어떻게 뒷받침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전쟁이 바로 또 이 겐베이 전쟁 후 대략 100년 뒤에 벌어진 남북조 정권의 대립시에 나타납니다. 이 남북조 정권의 대립은 고다이고 천황 시기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의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교토 황실의 북조와 나라현의 요시노에 있는 요시노 황실의 남조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우리가 더 천황권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다 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소위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가져오는데요. 이때는 이 대립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조품과 카피본과 진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진품이다, 네가 가진 게 가짜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고 너는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전투, 병력을 동원한 전투도 있지만 이런 여론전 또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사상의 대결까지도 굉장히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남북조 대립은 시조 나마테 전투가
1348년에 벌어지는데요. 이 시조나마 때 전투를 끝으로 다시 북조가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소위 일본 황실에 있는 삼종신기가 천황의 권위와 나라의 그 정권 탈취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뒤에 벌어지는 소위 다이묘들의 전쟁, 온인의 전쟁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쇼군의 시대 때는 삼종신기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막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권력이 현실 정치 세계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천황이 등극을 하자 일본은 교토에서 수도를 오늘날의 도쿄로 옮기게 되고, 이러한 천도와 함께 삼종신기는 교토로 들어와서 진품 거울은 이세 신궁에, 칼은 아스라 신궁에 모셔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종신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일본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국에 가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예를 들어 영국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자신들이 자랑하는 보물을 쫙 전시해 놓고 자신들의 역사를, 실물을 뒷받침함으로써 자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삼종신기,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안 보여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하다못해 삼종신기의 진짜 주인인 천황도 이 삼종신기를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학자들이 삼종신기를 좀 보자고 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 거리 유지하세요, 더 가까이 오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라고 해서 살짝 보여줬다가 끝나는 게 바로 오늘날 삼종신기를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죠. 삼종신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 사람도 없고, 전해지는 신화나 전해진 역사서에 기록된 것들만 가지고 추정한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종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나마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추정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백제와 가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시기적으로는 백제보다 가야가 먼저 일본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야는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철이 풍부하고 가장 제련 기술이 뛰어났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야에서 생산되는 그 철 제품, 이거를 판상철부라고 합니다. 장방형의 직사각형으로 되는 어떤 금괴, 재련된 금괴인데요. 이걸 가져가서 피면 도끼가 되고 칼이 되는, 가공을 하면
그런 판상 철괴를 이제 팔아서 무역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가야의 우수한 철기 문화가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전수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그러한 가야의 철기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에서 일본 황실의 어떤 국가의 정권을 유지하고 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천총운검, 초치검의 존재가 일본의 삼종신기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추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총운검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존명이 근강 전투에 나갈 때 천총운검을 빌려서 가지고 나가서 초치검으로 사용해서 그 이름이 초치검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초치검이 일본으로부터 건너간 칠지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추정입니다. 물론 칠지도에는 장식용 검이 있고 실제 사용하는 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검은 전시용입니다. 그 큰 검을 전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혹시 일본이 내세우는 삼종신기 중에 중요한 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검이 일본의 칠지도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동거울이나 고곡을 안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부인하고 싶은 그 어떤 이유가 그곳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반영이 됐다든지, 어떤 문구가 있다든지, 또는 양식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본은 희한하게도 자신들의 보물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서도 벌써 발견되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지상에 관심이 있는 니니기라는 신한테 지상에 내려가도록 허락을 하고 삼종신기를 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손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그리고 또 니니기는 진무천왕에게 이 삼종신기를 전해줘서 일본 황실의 창시자인 시조 천왕이 되는데, 이 진무천왕도 바로 니니기의 손자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왜 일본 신화나 일본 고대 정치권에서는 자식한테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자한테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많이 나오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백제가 일본 열도를 다스린 정치 시스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백제는 왕이 자기의 장자는 태자로 삼아서 본국 백제의 경영을 수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열도 백제, 즉 제후국에는 자신의 차자나 또는 장성한 손자를 열도 백제에 보내서 경영 수업 또는 새로운 땅의 개척을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고대 신화에서는 부자관의 권력의 이양보다는 손자로 격세유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나,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삼종신기를 볼 때 일본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한반도, 특히 백제, 가야가 끼친 영향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3강은 일본 삼종신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